내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예비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제 부안과 정읍 고창 선거구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현역 의원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여야 예비 후보자들은 본격적으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은 다양한 변수가 예고되면서 21대 총선거의 최대 관심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현역 의원과 여당 후보 등 다자 후보 경쟁으로 총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3년여 만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북대병원은 2016년 비상진료 체계 부실 등을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예비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통해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후보 등록을 하려는 후보자들의 발길로 분주했습니다. 이른 아침 도착해 후보 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를 챙겨보며 21대 총선 레이스의 여정을 준비합니다. 학력 증명서는 가져오셨죠? 네, 들어있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출마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행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예비 후보 등록 이전에 자서전 출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의 적용 범위가 과거에는 폭넓게 적용되었습니다. 선거일이 많이 남은 시기에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백한 선거운동 행위 외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일 첫날 정읍 고창 지역에는 3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3개의 시군이 지역구인 임실 순창 남원은 1명의 후보자가, 김제 부안 지역은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진행돼 선거관리위원회를 찾는 총선 예비자들의 발걸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가칭 대한신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김제 부안과 정읍 고창 선거구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그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일찌감치 등록을 마친 여야 예비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두 지역구를 살펴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자들. 내년 4월 15일 총선이 넉 달 정도 남은 가운데 차근차근 결전을 준비합니다. 범죄 경력 해보서 예, 저기 원본입니다 이게. 네. 일찌감치 입후보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지역위원장. 앞으로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 대한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한판 대결이 예상됩니다. 대한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인 유성엽 현역 의원은 3선의 관록과 경험이 큰 무기로 다시 한번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배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 대책특위 부위원장의 경우 당내 주요 인사와 친분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비교적 젊은 고종윤 변호사도 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법률자문위원으로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당의 한병옥 정읍지역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항술 전북도당 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김제 부안 선거구도 접전이 예상됩니다. 가칭 대한신당에 참여한 김종애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재선을 위한 표심 다지기가 한창입니다. 김 의원에게 졌던 부안 출신 김춘진 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도 3선 정치 관록을 바탕으로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등 중앙 인맥을 자랑하는 민주당 소속 이원택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도 예비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지난달 바른미래당 중앙당 조직위원장과 조직 강화 특별위원을 맡은 김경민 김제부안 지역위원장도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과 정의당의 강상구 지역위원장도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선거인 매수 및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 120일짜리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치열한 경선전이 예상되는 민주당 후보가 야당 현역 의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구마다 출마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은 다양한 변수가 예고되면서 21대 총선거의 최대 관심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이 지역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천 방향에 따라 총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남원 임실 순창 지역에서는 박기성 더불어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의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알렸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번 주 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후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고 공천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16대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사장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원내뿐 아니라 당내에서 요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여당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이 지역은 무소속인 이영호 의원의 수성에도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복당을 신청해 불허 판정을 받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여전히 이 의원의 여당 입당을 희망하고 있어 여당 후보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는 무소속 국회의원이면서 지역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한 성과들을 알리면서 바닥 민심까지 잡아내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소속 현역 의원과 여당 후보들의 경쟁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강래 당시 3선 의원을 꺾은 강동원 전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신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이완주 현 남원시장을 턱 밑까지 추격한 바 있어 총선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무소속 현역 의원과 여당 후보, 민주평화당 혹은 신당 후보 등 3명 이상 후보가 본선에 출마하는 다자구도 속 경쟁이 유력한 남원 임실 순창 지역. 민주당 공천 시점까지 예측 불허의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의료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진료 기관입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3년여 만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북대병원은 2016년 9월 발생한 2살배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 부실 등을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병상 포화지수와 재실시간, 최종 치료 제공률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 지표를 모두 1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지난 16일 전북대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지난 8월 전북 지역 한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3명이 사망했는데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 씨에 대해 9명 중 8명이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19일 새벽 3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83살 김모 씨와 76살 태모 씨, 72살 손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숨진 투숙객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폐지와 고철 등을 주워 고물상에 내다 팔며 여인 숙방에서 숙식을 해결해오다 화재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전북 도민체전이 내년에는 남원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남원시가 도민체전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준비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시는 춘향골 체육관에서 이환주 시장과 윤지홍 시의회 의장, 체육계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전라북 도민체전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제57회 대회는 내년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남원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등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3년 만에 남원에서 치러지는 도민체육대회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부안 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 행사가 열립니다. 학술대회는 오는 20일 오후 1시 부안군 부안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되돌아보다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기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화재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정읍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불시 소방특별조사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안전무시관행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정읍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은 다중이용시설 10군데를 대상으로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인을 통해 즉시 조치하도록 했으며 소방 안전교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부안 마실축제는 일상 속 소풍이란 주제로 부안읍 도로 위에서 즐기는 거리축제인데요. 제7회 부안 마실축제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부안의 특색 있는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과 축제장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마실 야간 경관 프로그램 등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부안 마실축제는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안 매창공원 일원에서 개최돼 15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11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요즘 겨울답지 않게 날이 제법 포근했었죠. 하지만 다시 한기가 몰려오겠고요. 기온은 뚝 떨어집니다. 우리 지역 아침 영하 1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 6도에 머물겠습니다. 사실 예년 겨울 날씨를 되찾는 수준이지만 기온 변화가 급작스럽기 때문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떨어져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당분간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초겨울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데다가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